네, 오늘 뭐 사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8개 종목 살펴보셨는데요. 오늘의 우승 종목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MBN골드 김동우 매니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동우입니다. 네, 자 그럼 8강전 대결 바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병기님의 추천주는요. 바로 에로티 베큐움입니다. 진공 펌프에 대해서 국내 국보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리고 김종구님은 KMH 하이텍인데요. 베트남 법인 설립으로 내년에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주가에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에로티 베큐움과 KMH 하이텍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이 에로티 베큐움은 지금 실적이 별로 안 좋아요. 왜냐하면 이 종목은 반도체 설비 투자가 진행될 때 실적이 좋지만 설비 투자가 진행되지 않을 때는 실적이 툭 떨어지는 그런 경향을 보여요. 매출 절벽 상태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 역별에 있는 이 에로티 베큐움은 지금 자리는 사실 뭐 오늘 소위 원스라고 하는 종목이 있죠. 네, 근데 그 종목이 반도체 장비 업체예요. 오늘 그 종목이 상한가에 들어가고는 있습니다만은 실적이 그래도 가시성이 있는 종목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차트상으로 전형적으로 이제 역배열이고 실적이 지금 아직은 전환이 되고 있지 않는 그런 상태라서 제가 판단할 때는 그냥 박스권 움직임 정도고요. 이렇게 내려갔던 애들은 업황이 나쁘다 그랬죠. 이 업황이 나쁜 것은 올라와봐야 반등이니까 그렇게 접근하시기 바라고요. 반면에 이제 KMH 하이텍 이것은 지금 실적에 증설 기대감이 있는 상태에서 특히 이 종목이 이제 SSD 쪽에 소위 포장 쪽을 하기 때문에 최근에 지금 비메모리 반도체 쪽과 관련해서 또 상당히 좀 이 삼성전자의 투자라든지 그리고 리포트 상황에서 보면은 우리나라가 반도체 분야에서 소위 그 길에 성공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분야는 비메모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는 사실은 이제 비메모리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해외 의존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상태예요. 왜냐하면 우리 세계 시장 점유율이 낮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새로 밥상을 차리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일본 업체들이 껴들 틈을 안 주겠다 이런 뜻인 거거든요. 그래서 비메모리 분야라고 해서 어제 소위 네페스라고 하는 종목이 거의 뭐 이 종목이 그렇게 상한가처럼 이렇게 가는 종목이 아닙니다만 어제 장중에 22%, 24% 갖고 오늘 고점 돌파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길의 대표 섹터는 반도체에 바로 비메모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장주 네페스가 지금 가고 있는 거고요. 어제는 외국 기관들 대거 매수를 했는데 이런 흐름들은 앞으로 빅 트렌드가 될 거예요. 10년 동안 삼성전자가 투자해서 비메모리 분야를 세계 최고로 가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 KMH 하이텍도 약간 그쪽과 연관이 돼 있는 빅 트렌드 쪽이라 긍정적으로 보면서 이 KMH 하이텍을 승자로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또 그래프를 보니까 또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그런 추세가 나타나고 있네요. 두 종목의 승자 KMH 하이텍을 꼽아주셨습니다. 다음 대결은요. 오아이님이 오늘 서한기계공업을 추천주로 주셨습니다. 일본에서 공작기계 부문까지도 규제를 확대할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두면서 이 종목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고요. 그리고 조영은님은 SK텔레콤 통신 대표주입니다. 옥수수나 이 푸게 통합으로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SK텔레콤의 주가 상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두 종목은 어떤 게 더 나은가요? 네, 지금 종목을 딱 보니까 뭐 전형적으로 지금 이 시간 동안에 물론 장기적으로 이제 지수가 대바닥이 10년 바닥이 나왔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어제 또 대거 지수 급등이 나오면서 최근에 만들었던 바닥을 확인시켜주는 대바닥 확정 사인 마켓이 났습니다. 그리고 어제 미국 증시 빠졌지만 우리 증시 안 빠지죠. 네, 그것은 미국 증시하고 우리 증시는 이제 위치가 달라요. 그래서 저희는 그야말로 10년 대바닥을 친 거다 이렇게 보고요. 그런 관점에서 지수는 올라오게 되면 SK텔레콤도 우량주이기 때문에 올라는 올 텐데 이게 상승 모멘텀이 이렇게 강하지 못해요. 5G 얘기 많이 나왔지만요. 지금 이 5G는 제가 보기에는 중간 단계 정도로 보여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5G를 얘기하면서 이제 과거에 4차 산업을 얘기하는데요. 진짜 4차 산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 얘기하는 5G보다는 더 업그레이드 된 정도의 통신 시스템, 통신망, 통신 시스템 필요하다 이렇게 봐서 이 5G가 진짜 폭발적인 어떤 변화를 보인다면 SK텔레콤 주가가 이렇게 빠질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새로운 서비스나 이런 부분이 별로고 수익성에 별 영향을 주지 못하고 여기 보시면 이 검은선 깨진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 이 종목은 그냥 평범한 종목이라고 보고 반등한다면 뭐 25만 원 정도 보입니다만은 기왕이면 우리가 이제 그 길이라는 이 핵심적인 키워드가 계속 갈 거고 아마도 이
그 길이라는 키워드는 제 판단으로는 아마 대선까지도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과거에는 대선 관련주가 정치 테마주로서 인맥 관련주들이 움직였는데 이번 파동에서는 아마 그 길이라는 키워드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이 되니까 그런 면에서 이 서암기계공업은 일부 정치 테마성을 살짝 갖고 있고 또 경합주와 연관된 것도 살짝 있고 거기에도 그 길이라는 그런 아이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 판단은 지금 자리는 매도의 자리가 아니라 또 올라오는 자리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이 정도까지 보여요. 네, 8,000원 초반대 정도까지 보이니까 혹시라도 이거 지난번에 단타치다고 물려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 종목 꼭 수익 내고 잘 나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두 종목 승자는 서암기계공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암기계공업을 승자로 꼽아주셨는데요. 저는 궁금한 게 이제 통신 장비주들 일부 종목들은 최근에 좀 다시 갈 만한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고 네. 그 이후에는 통신주들까지도 5G 체제가 안정이 되면은 실적으로 성과가 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SK텔레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땐 어떤가요? 네, 저는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5G는 우연히 지금 컨셉이 4차 산업 이 혁명이라는 그런 얘기과 함께 결부된 인프라스트럭처로서 시장에 관심 많이 받았지만 제가 기술적인 완성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봐서는 어떤 변화 혁신을 일으키기 아직은 단초 정도를 제공했을 뿐 이것이 큰 어떤 혁명적인 변화를 과거 인터넷이 없던 시절에 인터넷으로 전환되는 WW 혁명이라고 부르는 웹 혁명이라고 부르죠. 그 혁명이나 또는 모바일 혁명이라고 해서 저희가 유선만 하던 그런 상태에서 모바일로 통신이 되는 모바일 혁명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봐서 지나치게 여기에 대한 낙관은 어렵고 비전 자체는 있어요. 그러나 5G의 비전이 있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 지금 정도 수준 레벨로는 혁신적인 변화가 이렇게 없다 이렇게 봐서 물론 그걸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일부 종목들은 이미 시세를 많이 냈고요. 그래서 지금 판단할 땐 통신주에 대한 장기적 전망 그렇게 낙관적으로 볼 수 없고 아직은 혁신적인 변화를 일구기는 어렵다라는 점에서 포인트를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대결 볼게요. 윤여민 팀장이 KG 이니시스를 꼽아주셨습니다. 이 종목 눈에 최근에 많이 띄고 있네요. KG 이니시스 영업이익이 하반기에 더 개선된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곽영훈 부장은 야스인데요. OLED 증착 시스템 제조업체죠. 이 두 종목의 승자는 또 누가 될까요? 네, 그 KG 이니시스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은데 제가 이런 얘기 해드렸죠. 이것은 이제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소위 이 4차 산업혁명의 혁명은 결국 이 금융이나 이런 부분에도 인공지능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금융혁신이 진행이 되는 그런 그 포인트는 결국은 과거와 같은 방식의 대출이나 예금을 받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모바일 시스템이라든지 또 인공지능을 활용한 더 고급된 그런 형태의 서비스들을 요구하고 있고 이게 시대적인 요구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당연히 금융 부분의 혁신은 이렇게 지금은 이제 이니시스가 전자결제라든지 이런 쪽과 관련이 되지만 나중에 결국 이 여러 가지 자산 운용이라든지 자산 배분이라든지 또는 예금, 그다음에 투자, 그다음에 대출 이런 부분에 다 결부가 될 것이기 때문에 빅 트렌드가 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올라오리라고 보는데 단 이게 여기 올라오려면 매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소화하려면 상당히 오래 걸려요. 왜냐하면 이게 아직도 얘는 이제 여기가 남극 대륙이라고 보면 지금 걸어서 나오는지 오토바이 타고 나오는 스킬 타고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국까지도 못 나왔어요. 여기가 항구거든요. 그럼 여기 나와 보면 알아요. 이제 여기서 벗어나서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그러는데 배가 없습니다. 네, 한국 방배. 그러면 다시 돌아가야 되겠죠. 그럴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직은 이 종목을 너무 적극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이런 관점 말씀드리고요. 기왕이면은 매물 부담이 작고 이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했지 않습니까? 야스. 네, 이 종목을 승자로 선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KG 이니시스 그리고 야스의 대결에서 야스를 네. 꼽아주신 거죠. 네. KG 이니시스는 그런데 사실 다날이라는 전자결제 대표적인 종목이 갈 때 좀 따라갔던 그런 종목인데 여전히 네. 매물벽이 높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좀 접근하기에 보수적이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이 다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 다날이 혹시 남극에서 벗어났을까요? 못 벗어났을까요? 네.
페이코 때문에 그래도 좀 오름이 네, 나타나는 실적도 좋고 네. 맞습니다. 근데 주식이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한다라는 것은 그냥 어떤 이벤트라든지 실적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시장의 공감대를 형성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그것이 트렌드적으로 인정을 받아서 지금 숫자도 중요하지만 다음 분기 내년 숫자도 중요하다라는 그런 부분을 생각해야 되고요. 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날이라는 종목을 볼게요. 이 종목은 사실은 지금 이제 리듬상으로는 이런 종목군이 오를 수 있는, 왜냐하면 저성장 국면에 오면 과거에는 소비재주들이 올랐거든요. 근데 지금은 못 가요. 왜 그러냐면 이 저성장 국면에 왔는데 중요한 건 중국은 당시에 2011년 여기 이 자리죠. 네. 이 자리에 이제 이 다날은 못 갔습니다만 이니시스 같은 종목은 여기서 많이 갔거든요. 제가 이 종목을 2011년에 여기서 발굴을 해서 이만큼 수익을 냈던 바 있는데 이거는 이 소비재주가 갈 때 가는 그런 모멘텀을 따라서 갔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거든요. 중국 소비라는 것이 이제 위축이 되면서 또 우리 국내 내수도 위축이 되고 저성장 국면이 이어지면서 이쪽 섹터가 주도주로 막 나서기는 어려운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고 또 같이 갔던 화장품이라든지 음식료라든지 게임이나 엔터 이런 종목들 못 가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개별 종목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보세요. 여기 물려있는 분들이 꽤 많죠. 네, 이게 몇 년 물린 물량이냐면요. 10년 물린 물량이 이거 네. 통과해 간다고요? 저는 못 간다고 봅니다. 여기서 회사가 좋으니까 가긴 가겠지만 여기서 여기 물린 물건들에 대한 물량 소화를 거친 과정 속에서 갑니다. 아직도 보세요. 이게 지금 항구에 따고 와 있거든요. 네, 배를 기다리고 있는데 항구로 가는 배가 항구로 들어와야 배를 타고 항구로 돌아올 수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배가 아직 안 오고 있어서 여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선착장에. 그죠? 그리고 세밀하게 차트를 보면은 선착장에 갔는데 배가 없으니까 휴게소 들어온 거잖아요. 언제 배가 오지 하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으로 봐서 요즘도 참고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게 돌아선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좀 오르면 한 저점에서 한 50% 오르면 돌아선 거 아니냐 이러는데 바닥에서 남극 대륙 생각보다 커요. 네, 그래서 한참을 가야 한국까지 간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 면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고 그래서 이제 오늘 다날 뭐 또 말씀을 하셨고 합니다만은 저는 야스를 종목 승자로 알겠습니다. 정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 대결입니다. 오늘 정원정 과장은 한국 카본을 꼽아주셨습니다. 이제 LNG 운반선용 단열 패널을 만드는 업체로서 조선주가 가면 한국 카본도 봐야겠죠. 그리고 염승환 차장은 오리온을 꼽아주셨는데 오늘 음식료 업종이 낙폭 과대주 순환매에 따라서 오늘은 음식료 업종의 상승세가 또 돋보이고 있습니다. 오리온은 특히나 7월에 해외 쪽에서 판매 실적도 좋았는데요. 두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지금 제가 중국 소비주에 속해 있는 내수주 특히 화장품, 엔터, 음식료, 이런 종목들, 게임 이런 종목들은 남극 대륙에서 그냥 거기 주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올 생각이 없고 뭐 북극에 가면 에스키모가 있습니다만은 남극에는 그 펭귄들이 많이 살죠. 그러니까 펭귄하고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륙 벗어나기 어려운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가급적 보지 말자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꾸준하게 이 종목들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그럴 수 있고요. 충분히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많이 빠졌다라는 건데요. 대시대 저점이 나온다 하더라도 주도주는 어제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지수가 대시대 저점이 나왔다고 해서 모든 종목이 다 올라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미 대상투를 기록했던 종목 제가 왜 여러분들 그 말씀드리면서 그런 얘기 많이 드렸었잖아요. 여러분 방심하지 말라. 한번 이렇게 대시세가 났던 종목이 조정에 들어가면 이게 3년 거주 기간을 끝내고 돌아올 건지 또는 6년 거주할지 10년 거주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 대표적인 종목이 과거 2008년까지 중국 관련주로 주도주의 역할을 했던 두산종목. 당시 두산종목은 정말 스타 종목이었습니다. 지금은 뭐 두산종목 그러죠. 네, 지구의 뭐를 가치를 바꾸는 기술이라 그랬나요? 광고도 나왔었는데 이 종목이 여기서 80회 오른 다음에 대상투를 치고요. 2008년 이후에 지금 빠지고 있는데 이제 11년째 꾸준히 빠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던 소위 그 남극 대륙 진입하는 그런 이 시점으로 생각을 하시면 거의 그러니까 9년도 2008년도 빠진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는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 주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좀 있으면 이 종목 하도 남극에 오래 살다 보니까 이 소위
발도 물갈퀴로 바뀌고 또 이 어깨 근방에 겨드랑이에 이 날개도 생겨날지 모릅니다. 펭귄처럼 될지 모른다. 이런 종목이 두산 종목인처럼 지금 말씀드렸던 내수 관련도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 중국의 성장은 앞으로도 중기적으로 계속 성장률이 떨어지게 될 겁니다. 소비에 대한 그런 부담도 계속 있기 때문에 그 점 꼭 참고해서요. 가시기 바라고 소위 얘기하는 이 중진국 함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국도 과거에 1992년부터 이 중진국 함정에 들어갔고요. 2003년까지 들어가 있었죠. 거의 10년 정도 한국 작은 나라도 한 10년 정도 들어가 있는데요. 이 중국은 중진국 함정은 더 오래 갑니다. 회사가 나라가 크기 때문에 적어도 저희보다는 한 2배 또는 3배 정도 중진국 함정에 들어가고 어쩌면 거기서 선진국으로 못 갈 수도 있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좀 잘 판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우리 소비주들이 있으니까 좀 참고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면에서 오리온과 경쟁을 하고 있는 한국화물을 승자로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종목의 승자 한국카본으로 정해주셨습니다. 8강전 대결을 마쳐봤는데요. 이제 네 종목이 4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첫 번째 승자 KMH 하이텍이었죠. 그리고 서암기계공업, 야스, 한국카본까지 올라갔습니다. 오늘은 저는 잘 예상이 안 돼요. 어떤 게 승자가 될지. KMH 하이텍과 서암기계공업은 누가 이깁니까? 네, 일단 서암기계공업도 나쁘진 않습니다만은 이 종목 워낙 테마기가 좀 심하기 때문에 또 펀드멘탈이나 실적의 뒷받침 조금 약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더 낫다라고 보는 하이텍을 이 종목을 승자로 정해드리도록 하고요. 차트가 비슷한 자리에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서암기계공업은 이제 고점이 좀 물린 분들이 좀 많아서 여기 보세요. 얘는 여기 갈 때만 해도요. 이게 경협주로 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오른 것은요, 또 그 길 관련주로 오르고요. 테마죠. 네. 그러니까 이 종목은 원래 이렇게 움직입니다. 원래 이렇게 움직이고, 대판단으로는 이 조만간에 이제 또 실무 협상이나 이런 고위급 협상이나 한국 간에 펼쳐지면은 재료를 갖고 오를 텐데, 중요한 건 이 종목은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뾰족하죠. 네. 그러니까 올라올 때 잘 못 팔아 놓으면 고점에서 못 팔면 여기서 이 9,000원, 10,000원 하던 종목이 이게 반토막이 깔끔하게 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중에 9,000원 근방에 고점이 난도라지면 다시 이거 4,000원 간다는 얘기니까 이 종목보다는 좀 덜 위험하고 펀더멘털도 좋고 또 지금 그 길의 키워드는 우리 기술주들이거든요. 그래서 세계 최초의 소위 소재 기술, 세계 최초의 장비 기술, 공정 기술 이걸 개발한 그런 기업들을 밀어 올리고 있고 오늘 대통령께서 어제 효성 첨단 소재를 가셨는데 이 탄소 섬유를 국산한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게 뭐냐면 우리 대통령께서도 이제 기업 그리고 그 길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도움을 진짜 받아야 되겠다. 우리의 소재 국산. 네, 그래서 지금까지 한 2년 동안 친기업 정서에 좀 포인트에서 조금 그 기업들에 대한 재벌에 대한 네거티브 인식을 갖고 있던 대통령이나 정치권이 이제 이게 우리를 지켜주는 우리 군대였구나. 예, 물론 군대는 총 들고 지키기도 하지만 우리의 먹거리를 지키고 하는 우리의 살림꾼들이었고 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지금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정책 방향에 변화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키워드는 그 길이라는 그런 형태로 갈 거예요. 이 그 길이라는 반일과 다른 거고요. 우리 실력을 키워서 세계 최고가 되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는 분야에 있는 섹터들에서 주도주가 형성되는 게 맞고요. 그런 면에서 이 종목은 지금 베트남 쪽에 진출하지만 얘도 이제 SSD라고 해서 솔리드 스테이트 디램인가요? 네, 드라이버인가요? 네, 그래서 디램일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초고속이고 안정적인 형태의 그런 그 시스템을 반도체와 관련된 패키징을 하기 때문에 이 종목은 반도체에 엮여 있는 그런 종목의 증설 이슈도 있어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종목이 KMH 하이텍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종목의 승자 KMH 하이텍이었고요. 다음 대결은 야스와 한국카본이네요. 누가 이길까요? 네, 이 야스는 사실 이제 요즘에 OLED 쪽도 지금 그 상대적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반도체, 디램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이제 일본에 대한 소재나 이런 부분에 의존도가 높은데 그 디스플레이는 좀
거기에 비해서는 좀 낮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OLED 부분에 신기술을 갖고 있게 된다는 것은 거의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야스는 거기에 좀 가까운 컨셉이기 때문에 야스를 두 종목 승자를 보이고, 이제 한과보는 최근에 이제 삼성중공업이 9척, 무려 한 1조 가까운 그런 수주를 했죠. 예, 근데 우리나라 LNG선에서 세계 최강이지만 중요한 것은 이 배는요. 우리가 이 아파트 같은 거 보시면 아파트 연한이, 저 내구 연수죠. 내용 연수가 얼마냐면요. 재건축하기 전까지 한 40년 정도 40년, 되거든요. 네. 예, 근데 여러분 배도요. 배는 여러분들 배를 만든다고 안 해요. 배를 짓는다고 합니다. 짓는다. 네, 집처럼. 아파트도 짓는다 그러죠. 빌딩이라 그러죠. 예, 그것처럼 배도 내용 연수가 거의 30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빌딩 같은 걸 짓는 거니까 짓는 거라, 네. 뭐 개처럼 짓는 게 아니라 이건 짓는 거죠. 네, 제가 발음이 좀 그렇고 이 아나운서인 앵커이신 이따가 그 짓는다가 그 짓는다든지 밑에 있는 지읒과 시옷을 어떻게 발음을 차이하는지 잘 들어보시면 아실 텐데,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배를 짓는 그런 거라서 내용 연수가 30년인데 이게 과거에 중국이 고성장하던 2004년부터 2008년 사이에 중국 고성장기에 이 배의 대시세가 나왔고요. 배의 사이클은 30년이에요. 그러니까 2004년부터 생각을 하게 되면 30년, 2034년에서 2040년 사이에 소위 조선은 또 대호황이 나오게 될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안 돼요. 그래서 이건 그냥 수리조선이나 교체하는 그런 정도의 작은 수요라서 이 한화보의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반등을 하면 박스권으로 보이고 여기 물량이 많다는 그 이유니까 8,000원 정도만 보인다. 따라서 두 종목 승자는 야스로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두 종목의 승자 야스로 정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승에 진출하는 두 종목이 KMH 하이텍과 야스로 정해졌습니다. 둘 중에는 그러면 누가 이길까요? 사실 지금 오늘 장 하나만 보면 네. 지금 그 말씀드린 대로 그 비메 반도체가 어쨌든 그 길을 상징하는 키워드가 되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것이 이제 저는 이제 이 정태마가 과거 정권에서는 그 인맥으로 많이 갔었거든요. 근데 이번 정치 테마는 정책과 그리고 이 컨셉으로 갑니다. 특히나 이제 저희가 민족적인 기질이 좀 강한 그런 그 지금 여당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 기질은 그 길이라든지 세계 최고의 기술 그리고 세계 최고의 어떤 공정 소재 이런 걸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런 그 컨셉으로 봐서 IT 쪽이 아마도 우리가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쪽이 계속 정테마적인 어떤 바람이나 이슈를 타고서 좋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두 종목 모두 나쁘지 않은데요. 어제 조금 비메모리 쪽이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은 야스를 상대적으로 선택하면 오늘 우승 종목 둘 다 우승 종목으로 손색이 없으나 네. 야스를 오늘의 우승 종목으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승다운 결승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두 아주 종목의 미세한 차이. 승자는 네. 야스로 정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야스의 가격 전략 한번 만나볼까요? 네, 지금 이 야스는 뭐 대략 25,000원, 5,000원 정도 매수 유효하고요. 이 종목은 중기 목표치는 32,000원 정도까지도 보여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십자선이나 짧은 그 캔들에서 사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양선이 훅 나오면 쫓아가면 물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매매만 안 하시면 된다라는 그런 말씀드리면서 야스 수익 극대화 꼭 하시기 바라고 이 종목과 함께 요즘에 이 그 소위 디스플레이 쪽과 관련된 종목 대장주 하나가 있습니다. 이건 신소재 관련 종목이죠. 바로 이 LMS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이게 지금 디스플레이 계열의 대장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다른 건 몰라도 앞으로 2년 동안은 지수가 이제 큰 저점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한 연말까지는 완만한 상승. 그 다음에 미국이 금리 인하를 세 차례 정도 하면 0.5 정도를 앞으로 추가적으로 내리게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소위 경기 부양책과 금융 완화 정책에 힘입은 상승 랠리가 선진국에서 펼쳐지는 게 아니라 개도국에서 펼쳐질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주도주가 될 것은 항상 주도주를 찾으려면 주도 섹터를 먼저 찾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1등주를 찾아야 되는데 이 디스플레이 계열의 대장주는 바로 이 LMS입니다. 관련한 소재를 갖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이 종목은 카메라 모듈 쪽에 또
핵심 소재를 또 개발을 해서 하반기에 이제 상용을 한다 네네. 그래요. 증설되면 이런 종목 정말 LMS라는 종목이 과거에는 조그만 종목이었어요. 아유 디스플레이 LCD 관련 가격 올랐다 그러면 오르고 LCD 가격 빠졌다 그러면 빠지던 그냥 조금 허접한 종목인데 이 종목이 오랫동안 기술력을 개발해서 이제는 관련 분야에서 거의 최고 수준의 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고 부가가치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시장은 제가 이 샘플을 말씀드린 이유는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각광을 받고 또 4차 산업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제 컨셉은 4차 산업은 좀 애매하고요. 제 판단으로는 인공지능 사회로 갈 때는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산업 비중, 비전과 대한민국 하면 떠오르는 게 바로 반도체, 인공지능 사회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세계 네. 최강의 나라. 이런 나라로 지금도 물론 컨셉이 되어 있지만 더 진일보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그런 면에서 오늘 이런 큰 그림을 타고 디스플레이 분야의 야스를 오늘 우승 네. 종목으로 정해드렸습니다. 네. 네, 뭐 정부 쪽에서도 대규모 투자로 이제 네. 계획을 하고 있는 만큼 네. 주도 산업이 될 거니까요. 기대를 갖고요. 오늘 우승 종목 야스 매수가 24,500원, 목표가 27,000원, 손절가 23,000원 가격 전략까지 세워봤고 LMS도 여러분들 주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매니저님 무료 방송도 있으시죠? 네, 오늘은 뭐 잠시 후 매일 진행을 하죠. 10시 10분에 우리 또 친구들을 위해서 김동호의 친구들을 위한 김동호의 애프터라고 하는 이름으로 무료 방송 진행을 하고요. 샵 2034번으로 샵 2034 누르고 여러분 문자란에 샵 2034 김동호라고 치면 그걸 보내주셔야죠. 보내주시면 링크가 하나 갈 거예요. 그 링크를 타고 오시면 제 친구가 되실 수 있고 친구가 되신 분들은 제 잠시 후에 펼쳐질 10시 10분부터의 김동호 애프터 방송이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또 여러분들 또 이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시청을 하실 수 있는 방송으로 진행이 되니까요. 많이들 오시기 바라고 특히 이게 지금 10년 대세 저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는 황금 포트를 구축해야 돼요. 많은 분들이 아직도 장이 빠지는 줄 알고 있고 어떤 분들은 아직도 지수가 1300포인트 간다 그러고 막 그러는데요. 이 지금 자리는 여러분들 이미 세계 시장은 상승 반전이란 대전환의 준비가 끝났습니다. 바로 미국은 금리 인하 단행도 되지만 추가로 중산층에 대한 10% 추가 감세 경기 부양책 준비에 들어가 있고요. 유럽은 독일이 꿈쩍을 않던 독일이 과거에도 꿈쩍을 안 했던 독일인데요. 돈 쓰는 거 되게 아까워하고 엄청난 짠돌이가 이제 독일이죠. 근데 그 유럽 최강의 제조 기술력을 갖고 있는 경력을 갖고 있는 독일조차도 경기 부양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얼마? 우리 돈으로는 50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에게 독일이 50조밖에 안 돼 이럴 수 있지만 독일 별로 안 커요, 여러분. 우리가 남북 합하면 독일보다 더 큽니다. 그럴 정도로 하기 때문에 50조는 굉장히 큰 돈이에요. 네. 그 짠돌이가 쓰는 50조는요, 저 미국이 쓰는 돈으로 따지면은 거기에만 2배, 3배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경기부양책이 각국별로 준비가 되고 있고 또 최근에 어제 발표됐지만 미국이 이제 중국도 이제 기준금리 인하를 하고요. 이런 경기부양책은 대세 저점, 10년 사이클 저점에서 나오는 그런 상승의 실마리인 것이고 이미 그거에 구체화되고 있고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대세장 상승장에 필요한 황금포트 구축의 최적기가 다음 주까지예요.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무방 꼭 들으시기 바라고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김동훈 매니저님과 함께 오늘의 우승 종목 야스에 대한 투자 전략과 무료 방송까지 이야기 들어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